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됐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여행 자금 모았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자, 주변에 경조사를 대비해 소소하게 계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던 계모임이 있었습니까? 뭐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네. 조선은 개의 나라다. 아, 그래요? 라고 할 정도로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계모임의 나라다?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실은 일제가 한국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무슨 사조직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탄압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기도 했었으니까. 모이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모이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조금 이제 뭐 한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앨범을 딱 펼쳤을 때 단체 사진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 그때 이제 누구누구랑 같이 찍었는지 다 기억이 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심지어는 그 사진을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단체 사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도 그런 단체 사진 역할을 했던 것이 앞에 이제 개와 연결해서 살펴볼 때 네.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회도라고 하는 그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네. 그렸다고요, 그걸 다? 네,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그릴 정도로 이제 화원을 초빙할 수 있는 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개회를 통해서 이제 개회도를 통해서 당시 개모임이 어땠고, 또 개회도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위에 칼이 이제 칼도자가 있는데, 칼도자. 네, 이걸 보면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새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산에다가 뭘 그렇게 새기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거는 좀 곤란한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신표로서의 의미로 확장이 되고, 보통 이제 개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약속이란 뜻의 계약. 이 이제 이 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체를 결속시키되 이제 어떤 약속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활동하는 모임이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예전에 왜 개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짐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 모임 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경제활동을 안 하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셨는데도 모임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성가대 모임, 권사님들 모임, 또 뭐 지역의 무슨 모임, 또 어디 무슨 남대문 시장 가시는 모임, 또 뭐 꽃놀이 가시는 모임. 계란 다 드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선시대 역사 속에도 이렇게 많은 개 모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개와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삼국시대에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로 볼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개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 내용을 지금의 개 모임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근데 이제 고려시대 보면은 개 하나 잘 들었더니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개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규보가 이제 그 유자량이라는 사람의 이제 묘지문을 써줬는데요. 네. 이 유자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6살 즈음에 자신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계를 맺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같이 옆에 있었던 무신들도 개에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원래 문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문신은 굉장히 이제 귀족이었고 무신은 사실은 평민 정도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왜 무신들을 드리느냐. 그런데 이제 유자량이 저 사람하고 무슨 친분이 있었는지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개 모임에 들였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170년에 그 유명한 무신정권, 무신난이 일어난 겁니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신들을 다 죽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원들은 다 살았습니다. 무신이 포함되어 있던 덕분에. 그래서 개 모임 잘하면 살아남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통해서 이제 고려시대 이제 개 모임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개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근 2세기 오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기를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동.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개를 맺었던 선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장례식에 부조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 모임이 또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개 모임에서 이제 유난히 두드러지는 건 이제 남성들이었다라는 거고요. 남성들. 그 아무래도. 배경은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그렇죠. 남성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여러 뭐 같은 과거에서 이제 합격을 한 모임이라든지 관청에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동네 또는 같은 나이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동과 이제 모임이 자유로워야 이게 개가 성립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봉건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유명인이 참여했던 개 모임 있습니까? 아, 최근에도 그렇고 유명인이 어디 모임에 나온다. 그럼 이제 회원 숫자 확 늘거든요. 제 아는 분들이 이제 뭐 밴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무슨 모임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저를 찾습니다. 네. 제가 가면은 회원 숫자가 확 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언제나 저는 가능성으로만 남겨놓고 잘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칼집에 칼이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갔다가 만약 효과가 별로 없는가 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뭐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유명인으로서 뭐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입니다. 태조도 개 모임을 했어요. 네. 건국한 지 이제 2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떠오르는 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국공신의 자손, 동생, 사위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불러갖고 우리는 충효로 뭉쳐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일종의 정치적인 모임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 끝에 개라는 것을 붙여서 이제 충효계라는 것을 이름을 붙였고요. 아니야 사적 모임이야 뭐 정치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물을 탔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사적으로 태조와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의 보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종도 비슷하게 이제 권력을 잡은 뒤에 공신들과 이제 은신계라는 걸 맺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태종이 굉장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나이가 같은 관료들하고 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동갑계를. 그러면서 이제 공적 사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개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이제 가장 유명한 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널리 쓰였던 것이 나이가 이제 70 이상이면은 기로회, 기영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료이면서 동시에 나이가 많았던 관료들의 모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들 또 때에 따라서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회를 그린 그림인 개회도 이제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위 공직자 퇴직 모임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적인 거다라고 하지만 또 은근히 또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내 옆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천성적으로 이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좀 들 걸 그랬나요? 네, 좀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서면서 이 네. 개 모임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이제 중간 정도의 관료들이었던 난관들이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관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품계로 치면 5품, 6품에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국장급들 되나요? 고위 공직자.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국장, 실장 네. 또는 그보다 조금 밑은 과장급 뭐 요 정도가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차관이나 장관급들은 아닌. 예, 왜냐하면은 차관 장관은 개 모임을 하려면 혼자 해야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인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그 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난관이 개 모임이 가능했던 이유가 5품, 6품을 이제 보통 정랑, 좌랑을 합쳐서 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품계에 한 3명, 4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한 관청에서 모으면 한 6명에서 8명이 되니까 딱 개 모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개 모임을 하게 되는데 6조, 그러니까 2조부터 호조까지의 난관들의 개 모임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사헌부의 총마계, 사관원의 미원계, 의금부의 금오계, 승정원의 은대계 이런 것들이 기록과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자료를 보다 보면 촉막인데 이게 왜 사원부랑 연결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사가 타고 다니던 말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사관원 같은 경우는 백거이가 시를 쓸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미와 목백기롱이 피어 있었다. 그래서 미원이라고 하면은 사관원을 가리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오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 술라를 돌던 사람을 금오직관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의금부를 상징하게 되니까 의금부의 사람들은 금오계, 또 승정원은 은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난관들, 중간 정도의 관료들이 계모임을 가졌던 배경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독립의식,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과거를 합격하거나 실력이 높거나 그다음에 또 주변에 촉망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 위에 있는 판서라든 참판이라든 참의 같은 이 사람들하고 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들 중심으로 계모임이 만들어졌겠다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직에 계모임이 있었다고 봐요. 조선은 개의 나라였군요. 대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건물과 함께 의금부 건물과 함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아마 당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조그맣게 그린 사람을 보고 저게 누군지 알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누가 앉았잖아. 두 번째 누가 앉았잖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후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참여 인물에 대한 방명록 형식의 내용을 그 밑에 적습니다. 또 적어요. 이걸 좌목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본관,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호, 그다음에 직급, 나이, 그다음에 과거에 합격한 해, 부친의 이력, 형제 이력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은 계회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알겠네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오라고 그 가정 이거 통신문에 뭐 이렇게 적어오라고 하면 거기 엄마 아버지 학력에다가 뭐 아버지 뭐 다녔던 회사 뭐 그거 다 적게 했던 게 이게 조선시대부터 유래가 됐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파악을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계회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네. 연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회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모임들 뭐 자기들끼리 친분을 도모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또 변질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현대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크게는 이제 말 그대로 계회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간의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개 모임을 어떤 목적 이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부조가 민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계모임에 수백 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이 금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각각이 계모임을 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의미를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계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SNS가 아닐까. 또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SNS도 자기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만을 계속 이제 친구를 맺다 보면 결국 동굴에 갇혀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도 역사 속 계모임에 대해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